반갑습니다. 저는 차우진이고요. 혹시 건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 정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반다이 남코가 이제 건담 제작사인데, 그 건담이라는 뭐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건프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건담이라는 그 IP를 가지고 반다이 남코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스터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제트건담이라는 1980년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의 그 헤드 카피였어요. 그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엄청 비장한 80년대 스타일로. 무한기술과 IP 시대에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해봤습니다. 일단 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전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비즈니스라는 책을 작년에 썼고,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다이 남코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장난감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50년에 만든 회사고 61년에 미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완전 초창기에 미국에 진출해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메이커? 약간 그런 브랜드를 만든 회사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요. 처음부터 엄청 잘 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 고생하다가 철안 아톰 시리즈부터 약간 대표적인 장난감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그러면서 이제 콜라보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 70년대, 80년대까지 넘어왔는데 여기에 설명은 좀 없는데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의 황금기는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시면은 막 약간 80년대,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뭐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8, 90년대는 이제 버블 시대여서 그렇긴 한데 6, 7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해외 진출이 아니라 이제 내수 산업으로 그러면서 장난감과 애니메이션 간의 약간 그 권력 관계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그 제작비를 벌기 위해서 장난감 회사의 펀딩을 받고 그럼 장난감 회사는 애니메이션의 성공이 장난감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난감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혹은 스토리텔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 60, 7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로봇이라든가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든가 뭐 전투기가 나오는 우주전쟁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은 79년에 만들어졌어요. 선라이즈라는 그 제작사에서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반다이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장난감 회사이기 때문에 선라이즈가 이제 반다이에 약간 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건담은 약간 뭔가 일본의 68혁명이 벌어지고 68 그 전공투 세대라고 부르죠. 학생운동권 세대들이 막 대거 약간 문화예술계에 진출을 했던 시기여서 왜 그들이 그때 그렇게 문화예술계에 진출했냐 하면 당연히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미술 전공하고 뭐 약간 음악 전공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대거 문화예술 산업, 대중문화 산업으로 진출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젊은 작가들이 기성세대 기존의 어떤 스토리와 좀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여기 이제 반다이가 투자를 하고 선라이즈에서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고 해서 건담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건담이라는 IP는 너무나 강력한 IP인데 이 당시에는 전혀 인기가 없었던 심지어 시청률이 안 나와서 제작진도 교체가 되고 뭐 다 잘리고 뭐 약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던 시리즈인데 79년에 방송을 하고 80년부터 오히려 그 TV 시리즈가 거의 끝난 다음에 약간 역주행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 엽서 보내고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 주인공은 죽이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서 가까스로 살아난 IP였어요. 그러면서 건프라라는 컨셉으로 장난감을 만들어낸 게 80년이었고 80년부터 엄청나게 히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는 동안 반다이라는 회사는 그 남코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디오 게임 오락실에 있는 그 게임들 중에 뭐 스트리트 파이터나 이런 게임을 만든 회사가 남코라는 회사인데 그 남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반다이 남코가 돼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선라이즈라는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선라이즈가 반다이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애니메이션 혹은 장난감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그 IP를 기반으로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드래곤볼이 있고 그다음 다마고치
딱 기억하시는 분? 네. 다마고치. 그 다음에 뭐, 반다이 하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약간 피규어나 장난감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따로 가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지브리도 인수해서 약간 스튜디오 지브리도 반다이 남코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건 이제 연표인데 보시면 되게 눈에 익숙한 것들도 있고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얘네는 뭐 일본 애니메이션 IP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헐리우드나 예를 들면 뭐 저기 어벤져스, 그러니까 마블 IP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벤져스 시리즈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도 하면서 사업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회사고, 5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치면 몇 년이죠? 74년?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한 80년이 넘어가고,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100년 기업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반다이 같은 경우에는 건담, 건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IP인데, 건프라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에서 가장 큰 매출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뺀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도 포함되고 한국, 대만, 뭐 이런 홍콩 이런 쪽으로 해서 22% 정도 가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 북미 지역은 10% 정도로 이렇게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다이 하비센터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100만 개 이상 생산량을 뭐 찍었어요. 80년에 이미.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뭐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2020년대에는 거의 누적 출하량이 이제 5억 개를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건프라로 먹고 사는 회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건담 프라모델 를 구매하시거나 구매하시는 분이 집에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건프라 사시는 분들이 약간 제가 어떤 느낌을 드냐면 반다이 남코의 비즈니스 모델은 K-팝이랑 되게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계속 TV나 이런 넷플릭스에다 계속 공급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건프라를 판다. 약간 K-팝이 똑같은 게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계속 내고 음원 출시하는데 뭘로 돈 버냐? 음반으로 돈 벌어요. 그래서 음반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뭐 팬을 계속 키우는 방식이든 아티스트의 매력을 계속해서 키우는 방식이든 팬을 만들어 놓고 그 팬들이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팬사인회라든가 이런 거를 갈기 위해서 음반을 계속해서 사야 되는, 그래서 한 명이 뭐 한 장 사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티켓을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팬사인회 당첨하는 구조기 때문에 10장을 사서 티켓을 한 장 얻을 수 있으면 확률은 10분의 1. 그러면은 50장을 사면 5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점점 인기가 많은 팀들은 10장이 아니라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를 사야 이제 그 팬사 티켓을 받는 구조니까, 바꿔 말하면은 팬싸 한 번 가는데 들어가는 입장권이 100만 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건프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애니메이션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건프라를 계속 찍어내면서 건담 프라모델을 계속 팔아제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든요. 가격으로 치면 실제로 K-팝 음반하고 비슷한 가격이긴 합니다. 한 3만 원대 싼 것들은, 좀 더 싼 건 한 15,000원? 중간에 가격들은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고, 그보다 조금 가격이 높아지면 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명의 팬이 굉장히 많은 대량의 그 생산물을 구매하게 만드는 구조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사실상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것 같고요. 아까 건 이제 전체 매출에 대한 거고, 요거는 분기별로 이제 매출을 좀 정리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22년. 그쵸? 22년에 급상승을 해요. 판매량이. 왜일까? 하면 전 두 가지 요인을 보는데, 얘네는 계속 10주년, 15주년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계속 좀 굉장히 센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 중에 40주년 기념으로 신작이 나왔어요. 섬광의 하사웨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넷플릭스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IP 관리가 진짜 너무 철저한 나라고,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DVD 판매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공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공개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넷플릭스에 무료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료로 공개된 거죠. 왜 그랬냐? 이때 코로나 시점이어서
원래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DVD 판매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극장 개봉이 불가능해지면서 넷플릭스로 갔어요. 거의 유일하게 신작인데 넷플릭스 OTT에 공개된 그런 시리즈가 됐습니다. 굉장히 퀄이 좋은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었고 원래 80년대부터 좀 쌓여있던 올드팬이라고 부르는데 저처럼 나이가 많은 인간들, 그러니까 10대 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건담을 접하고 그대로 40대에서 50대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취향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국제 테러, 그 다음에 뭐 국제 정치, 그 다음에 거기서 전쟁의 약간 비극적인 면모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굉장히 뭐랄까 약간 시카리오의 애니메이션 버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뭐 그런 좀 퀄이 높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야기는 이제 전체 3부작으로 진행돼서 재작년에 넷플릭스에 공개되고 아마 올해의 2부 그리고 또 3년 뒤에 3부. 그 건프라 판매량을 견인시켰던 건 아닌데 되게 상징적으로 나왔어요. 신작이 굉장히 오랜만에. 2022년부터 판매량을 견인했던 건 이 작품인데 이거는 재작년에 나왔던 정말 거의 9년 만의 신작이고요. 이 시리즈는 굉장히 특이하게 유튜브에 모두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담 인포라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4개국어로 자막을 볼 수 있어요. 뭐 영어, 한국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태국어. 약간 그 자막을 보면 이 건담 애니메이션의 주요 소비 국가들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혹시 이 작품 보신 분? 알고 계신 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할 말이 많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으로 건담 애니메이션에서 최초로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작품이고 심지어 여성과 페어링되는 또 다른 주인공도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면 약혼 관계입니다. 히트한 이유들이 있는데 뭔가 어린애들이 나오는 약간 학원물인가? 미소년들이 좀 나오네? 뭐 이런 것들, 그 여성향의 취향, 뭐 여성향의 어떤 스토리겠다라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를 깨트리는 작품이었어요. 20부작, 26부작 정도 있는데 전반부는 분명 학원물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모비슈트를 파일럿을 배우는 그런 학교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 그런데 그 학교의 배경은 우주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대 기업들의 자제분들이 약간 그 학생회를 맡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상 학생들이지만 얘네 뒤에 있는 거대 기업들, 군수기업들이 약간 그런 권력 다툼을 하는 세력을 좀 이렇게 약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고 그 배경에서 실제로 어떤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군수산업,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 스페이스노이드 간의 관계, 그리고 특히 여성 주인공으로서 성장담, 그리고 그 여성 주인공과 그 여성 주인공의 엄청나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었고 실제로 건담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되고 시청률부터 판매량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었던 그런 작품이었고 건담의 약간 어떤 전환기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제작된 새 시리즈였고 10대 여성들이 주인공이었고 환경과 환경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페미니즘 이슈 약간 전면적으로 다루는 그런 작품이었고 이게 중요한데 유튜브의 우선 공개, 그 다음에 일본 TV 방송, 넷플릭스 이런 방식으로 약간 거의 그 전까지는 TV 방송이 가장 메인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극장판 개봉, DVD 출시, 건프라 판매 약간 이런 식의 비즈니스 구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깨트렸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정말 매주 금요일 제가 지금 그걸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다리면서 봤는데 금요일 자정에 바로 그러니까 공개가 되고 12시간 뒤에 일본 TV 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순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아소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최고의 그거였던 최애의 아이 그 OST로 약간 스포티파이 1위를 찍고 뭐 약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요아소비 같은 경우는
그 최애 아이 말고도 이 수성의 마녀 주제곡 그리고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애니메이션 또 엄청나게 또 작품성이 좋은 작품인데 장송의 프리랜의 뭐 약간 오프닝과 엔딩곡을 맡으면서 J-팝을 다시 부흥시키고 있는 그런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제 2022년부터 약간 반다이의 건담 IP를 약간 리브랜딩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고 있는데 반다이 남코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개예요. 건프라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건프라 또 하나는 온라인 게임. 그래서 온라인 게임 맡고 있는 것이 반다이 남코 온라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두 개의 회사를 좀 스터디를 해볼게요. 반다이 남코의 전체 이제 비즈니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IP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 어뮤즈먼트 약간 요 세 개의 구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제휴 비즈니스는 그냥 제휴이긴 하지만 사실은 물류예요. 물류를 다 자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고 이 물류라는 거는 일본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 약간 그러니까 그 유통을 맡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엔터테인먼트 유닛이죠. 여기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IP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 팀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상품, 장난감을 만드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IP 쪽은 IP를 관리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IP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어뮤즈먼트 같은 경우는 오락실에 들어가는 오락기, 게임기 약간 한국에는 절대 이런 게 안 들어오긴 하는데 뭐 일본이라든가 여기는 조금 그 플래그십 스토어처럼 이런 좀 큰 게임 센터에 가면 건담 조종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거를 조종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360도로 이렇게 회전하는 뭐 이런 식의 어뮤즈먼트도 만들고 약간 테마파크에 가까운 그리고 이 구조는 사실상 디즈니 구조하고 거의 똑같아요. 디즈니가 현재 뭐 이렇게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테마파크에 어떤 들어가는 그런 어트랙션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즈니 유튜브의 디즈니 채널 말고 디즈니 파크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구독하시면 뭘 보실 수 있냐면 현대 로보틱스 기술의 최첨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IP들 있잖아요. 월이 아니면은 저기 누구지? 자꾸 주라기 공원이래. 주토피아. 죄송해요. 주토피아에 나오는 그 토끼 있잖아요. 그 토끼 캐릭터의 로봇을 만들어서 작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상자에서 자기가 스스로 뚜껑을 열고 기어 나와서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인터랙션을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시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실제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어떤 그 캐릭터 로봇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VR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관심이 있을 테니까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다이 남코는 이렇고요. 반다이 남코 온라인은 이런 게임들을 출시하고 이 게임들을 기반으로 계속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일본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 게임들을 지금 주로 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까지 역대 50년 동안 나왔던 시리즈에 나왔던 모든 그 건담 메카닉 캐릭터들을 직접 조종하면서 뭐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반다이 남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온라인 게임즈 프롬 재팬 투 더 월드 온라인 게임으로 일본에서 글로벌까지 약간 이런 거를 토대로 갖고 있고 사실상 반다이 남코에서 건프라 다음으로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부서예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한국으로 치면 약간 그냥 정말 게임 퍼블리셔, 제작과 퍼블리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IP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리지널, 그러니까 넥스트, 비즈니스 익스펜션이 뭐냐? 오리지널 IP,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e스포츠. 약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는 그 다음 장표에 나오는데 건담이라는 IP는 79년에 시작됐다고 하면 이제 곧 있으면은 50년이 돼요. 그래서 이 50주년을 준비하는 어떤 이벤트, 프로젝트들을 좀 계속 좀 준비하거나 선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24년 1월 26일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던 극장판 시리즈고요. 건담 시드 프리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 건담 시드라는 프로젝트는 21세기 2002년에 나왔던 TV 시리즈인데 79년에 방송됐던 건담이 2000년까지 살아남았다. 하지만 2000년에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어린이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시대니까 그럼 건담을 좀 더 리뉴얼하자라는 약간 목표로 만들어졌던 시리즈였고 저도 이 시리즈를 제가 2002년이면 30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퇴근 안 하고 야근한다고 하고 회사 컴퓨터로 이거를 계속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인터넷이 느려서 그래서 걸리지 말라고 했던. 어쨌든 이 시리즈는 저 같은 사람들은 80년대의 시리즈를 보고 자란 사람들인데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 한 30대 되는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자라는 세대거든요. 그 세대의 갭을 약간 좀 더 계속 연장시키는 약간 뭐라 그러지? 생명 연장의 꿈 같은 거죠. 그래서 2000년에 나왔던 그 IP가 20년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 건프라도 잘 팔린다. 인기도 많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리뉴얼해서 그 다음 버전. 그래서 정말 이 아까 방금 보신 그 극장판 같은 경우는 새로운 TV 시리즈가 나온 게 아니고 거의 한 15년 만에 극장판이 나온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그때 10대였던 친구들이 다 30대 초반이 돼가지고 미친 듯이 열광하는. 약간 내가 30 넘어가지고 이걸 다시 볼 줄이야. 그러면서 극장에서 지금, 일본에서도 약간 극장에서 약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박스오피스 적어도 5위권 안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에요. 그래서 백인, 흑인입니다. 2차 대전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환장할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시리즈고, 약간 이 시리즈는 조금 특이하게 건담 편이 아니라 건담의 약간 상대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건담한테 조져지는. 그래서 약간 마지막에 씨발 저거 뭐야 라고 하는 게 건담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애니메이션은 건담은 착한 편이니까 능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막강하고 강력하고. 근데 건담의 그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별명이 뭐냐면 연방의 하얀 악마예요. 건담이 전장에 나오면 그 전장은 완전 쑥대밭이 된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에서 착안해서 여러 가지 스핀오프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여긴 본격적으로 약간 지구에서 건담을 상대로 싸우는 약간 지온군 이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걔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신나고 재밌고 약간 통쾌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리고 그 전쟁의 거기서 나온 어떤 전쟁의 페이소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넷플릭스 시리즈로 아마 적어도 한 6편에서 한 8편 정도로 한 30분짜리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2차 대전 전쟁 영화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저 공포, 어떤 새로운 신병기를 보고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헐리우드 영화에서 봤던, 이를테면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개발했던 유보트를 보고 연합군이 느꼈던 공포, 그 다음에 롬멜의 타이거 탱크를 보고 느꼈던 공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연장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짧은 티저로만 나왔던 작품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VR입니다. 네, VR 컨텐츠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메타 퀘스트, 그러니까 메타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뭔가 언제쯤 나올 거다라는 것만 공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 한 달, 2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티저와 예고편을 계속 내면서 얘네가 좀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쫙쫙쫙쫙 내나 보다. 2024년이니까 24년부터 적어도 28년, 29년까지 적어도 4년 동안 50주년을 맞이하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다른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이미 한 3년 정도 전에 나왔던 다른 시리즈예요. 리버시블 간담 이크 바리스틱 자크. 약간 요런 내용인데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설정은 건담 프라모델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취미생활로 자리 잡은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서 건담 프라모델을 만드는 걸 넘어서 건프라를 실제 어떤 가상 공간에 게임 캐릭터로 넣고 내가 그걸 직접 조종해서 상대방과 배틀을 벌이는, 이게 어떤 스포츠, 되게 유명한 스포츠로 자리 잡은 세계여서 거기에서 어떤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어린애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자기가 만든 프라를 데리고 그 경기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배틀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건담 빌드 파이터즈라는 이름으로 시리즈가 시작됐고 굉장히 좀 저연령층으로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시작됐는데 글로벌 히트를 해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시즌 2, 3, 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건담 빌드 파이터즈인데 거기서 계속 뒤에 이름만 바꾸는 거죠. 건담 빌드 뭐 마스터즈. 최근에 나온 시리즈가 건담 빌드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컨셉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리즈는 지금 유튜브에도 계속 공개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재미있는 설정이잖아요. 건프라 덕후들이나 약간 저 같은 사람들 약간 환장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항상 만들어 놓고 세워 놓는데 갖고 노는 게 좀 약간, 네, 어릴 때는 그냥 뭐 하고 하는데 이제 뭐 저 앞에 이제 50대거든요. 근데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 빈샤를 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약간 약간 강력하고는 막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망을 얘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만들자 나만의 건프라 외전, 이건 이제 자기들 시리즈인데 건프라 배틀 만들자 나만의 건프라! 기계를 통해서 3D 스캔을 이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나만의 건프라, 바로 뉴 에이지 건담, 이렇게 착용을 하고 준비를 시작을 하면 돼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여기가 그 애니메이션 건담 빌드 메타버스의 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패치가 오픈이 됩니다. 와, 대박. 와, 제가 만든 건프라가 분명히 144분의 스케일인데 1대1 스케일로 그대로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롱텀의 어떤 게임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정도만 구현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신청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약간 플래그십 혹은 뭐 팝업에 가까운 형태인데 이게 실제 기술로 구현이 된다. 그리고 아마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1년만 지나면 엄청나게 퀄리티는 높아질 거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다이 남코 온라인에서 얘기한 것 중에 오리지널 IP, 메타버스, 그 다음에 e스포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어떤 매개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였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전에 이 영상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건담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 소개 영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실제로 그 출연하셨던 분이 얘기한 메타버스 공간이고 뭐 이렇게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PV 영상 내용이 뭐냐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건담 팬들과 교류할 수 있고 내가 만든 건프라를 약간 이미지라든가 내가 찍은 사진 이런 걸로 3D로 다시 구현해서 그걸 나만의 전시 공간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작품들과 함께 비교해서 온라인 전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재작년에 3년 전에 SM이
광야라는 메타버스를 약간 프로모션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IP들을 볼 수 있고 각각의 IP의 팬클럽 활동할 수 있고 내가 모은 뭐 약간 자체적으로 만든 뭐 2차 창작물들을 전시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사실상 메타버스 커뮤니티는 전체 그냥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그냥 오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팬들은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건프라 가격이 나갔죠. 아니면 게임이나 더 출시를 해라. 혹은 신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라. 메타버스 그냥 바이럴 워드여서 지금 다 유행도 지나가고 이거 그냥 돈 먹는 쓸데없는 약간 돈 먹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그냥 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팬들이 진짜 원하는 거나 해줘.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뭐냐면 실제 팬들은 원하지 않는 거죠. 실제 팬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담 시드 같은 내가 정말 보면서 자랐던 내가 자라면서 봤던 그 IP의 새로운 시리즈를 보고 싶거나 혹은 신작 건프라 혹은 옛날에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단종된 그런 제품이 출시되는 걸 더 원하지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가가지고 뭐 할 생각은 없다. 니네가 이거 왜 하는지 나 약간 알 것 같아. 약간 탈탈 돈 털어가려고 하는데 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주면 돈을 낼게.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K-팝하고 똑같죠. 약간 온라인 콘서트 이딴 얘기하면 오프라인 콘서트나 더 하고 약간 해외 콘서트 하지 말고 한국 콘서트나 좀 늘리고 약간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반다이는 왜 메타버스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놓고 있을까? 일단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건담 프라모델이 이제 수성의 마녀라는 시리즈로 건프라의 어떤 매출량을 끊었어요.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그걸로 확인했던 건 신규 유저들, 그러니까 정말 10대 초중반의 글로벌 팬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 새로운 IP로. 근데 새로운 IP를 갖고 오려면 기존의 어떤 세계관이나 기존의 어떤 그 20세기 감수성 아시죠? 약간 좀 빠은 얘기하는 거. 건담의 원래 그 이야기 구조를 보면 철없는 14살, 5살짜리 남자애를 사람 만들려고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얘기예요. 정말 그 어린애가 어른이 되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의 어떤 좀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죽음을 경험하고 대부분의 죽음은 다 여성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했던 여성,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자기를 좀 케어해줬던 선배나 엄마나 누나 같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물론 남자들도 죽어나가지만 그 여성의 죽음이라는 게 얘한테 너무나 크게 각인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인간을 약간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의 이야기로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거는 명확하죠.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지만 그 죽음을 그냥 소비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확인한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출시하고 제작하고 건프라 출시해서 판매하고 이것도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물건 파는 게 사는 게 쉽지 않다. 파는 것도 쉽지 않고 사는데도 더 큰 이유가 필요하다. K-팝도 지금 위기인 이유는 앨범 판매가 중요하지만 앨범 판매를 영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디지털에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아무도 답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일단 10대 초중반의 더 어린 신규 고객들을 해야 되고 해외 시장 진출과 매출 구조 다변화. 이건 그냥 물량으로,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물량을 계속 만들고 유통 그 네트워크를 또 확보하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그런 것들의 비용을 쓰는 것보다 디지털에서 계속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 방법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싹 다 긁어 모으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의 BM을 디지털에서 구현한다. 여기서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는 3C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공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작동하려면 컨텐츠가 필요하고 커머스가 필요하고 커뮤니티 필요하다. 이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나온 건 한 20년 됐어요. 처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구글이라든가 뭐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만드는 걸 보고 이제 이론을 만들었는데
했는데 지금 현재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보니 플랫폼과 미디어와 컨텐츠 뭐 이런 커뮤니티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디지털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이 세계는 무조건 필요하다 라는 쪽으로 가고 모든 미디어가 플랫폼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가 아예 플랫폼이 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3C 구조는 디지털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그냥 가장 기본 약간 세팅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모두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컨텐츠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의 순서로 이제 성장하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건 컨텐츠가 성장하려면 사용자 규모가 필요하다. 굉장히 규모 있는 사용자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는 유튜브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틱톡이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사용자 규모를 키우려면 예를 들면 UGC 확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약간 핵심적인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보면 사실상 IP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무조건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커머스 구조를 짜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반다이 남코 같은 경우는 아까 수익 그 회사 구조를 보셨듯이 IP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IP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 컨텐츠 제작하는 팀도 있고 실제로 커머스 제품 만드는 팀도 있어요. 얘네한테 없는 건 플랫폼. 그래서 메타버스, 건담 메타버스라는 건 사실상 디지털 플랫폼 의 역할을 할 거다. 조금 더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건담의 위버스 같은 걸 만들 거다. 근데 그게 메타버스에서 작동하는 위버스일 거다. 그러면 거기에 건담 말고도 이를테면 반다이의 어떤 메타버스가 되면 그 아까 콜로니, 스페이스 콜로니가 컨셉이거든요. 그럼 우주에 굉장히 많은 스페이스 콜로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담 메타버스가 되고 그 옆에는 드래곤볼 메타버스가 되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메타버스가 되는 이런 식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뭐 그럴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는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트랜스미디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은 컨텐츠는 변화하고 이동하는 게 특징이고 그냥 그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은 그냥 책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이야기의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가 계속 이렇게 약간 다음 버전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방식. 하나의 어떤 원소스 가지고 멀티 유즈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오히려 좀 약간 예전 개념이고 지금 트랜스미디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졌죠. 뭐냐면 하나의 IP가 각각의 미디어의 형태에 맞게 다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건담이라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뭐 아까 잠깐 예고편 봤던 그 지온군의 관점에서 하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또 그 건프라라는 가지고 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미디어 방식으로 계속 스토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약간 컨텐츠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해지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그러면 다른 IP들의 유니버스 혹은 세계관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수 있겠다. 그게 뭐 미키마우스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런 마블의 이야기가 됐든 혹은 아직 이렇게 나오지 않은 좀 발굴되지 않은 그런 IP가 됐든 약간 아니면 완전 전통적인 한국의 어떤 것에서 뭐 만들어내든 그리고 3C 모델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 구조를 한번 분석해보면 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